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역시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원 박사님의 많은 논문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확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어떤 식품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세기 동안 영양학계에서 주요 연구 주제는 자, 이겁니다. 몸을 산성화시키는 산성식품이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뼈를 소변으로 자꾸 유실시켜서 단백뇨죠. 골다공증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공감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혈압, 또 고혈당,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암, 신장암, 간암, 그리고 심지어 자가면역질환, 루푸스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여러분들의 현 주소인 위암, 간암, 폐암, 신장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산성식품이라는 것을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셨는데 산성식품이 뭡니까? 또 고기, 또 생선, 또 전립선암과 유방암의 난소암의 호르몬성암의 가장 큰 원인인 호르몬 음식, 산성 음식, 콜레스테롤 음식, 지방 다 니꼴 똑같은 얘기죠. 이겁니다. 바로 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산성식품이 신장암을 유발하고 간암을 유발하고 소변에서 요산 수치를 높이고 단백뇨가 쭉쭉쭉쭉 빠져나고 심각한 이 칼슘 부족증을 칼슘이 모자라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안 맞으면서 쭉쭉쭉 칼슘 유실이 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입증을 해볼까요? 자, 1920년부터 여러 실험에서 육식을 하면 소변으로 유실되는 칼슘의 양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살코기를 여기 보니까 이게 닭가슴살 같죠? 얘는 뭐 스테이크 같은 소고기. 얘는 아유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냥 딱 보고 색깔만 보고도 다 아시네요. 저는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침 꼴깍꼴깍 하시는 거 아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살코기 이러한 뭐 지금 닭가슴살이나 또는 소고기 뭐 그다음에 연어 뭐 이런 살코기를 먹음으로 매일 칼슘 섭취가 0.01g 증가되는데 반대로 칼슘을 섭취하면 칼슘이 보유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칼슘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0.01g이 증가됐는데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0.16g으로 오른 것을 보여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칼슘을 먹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다 그러세요. 지금 뼈밀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골다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는 고울조성증, 풍스가스가 높습니다. 류마티스 개수, 요추도 칼슘화되고 있고 경추도 석회화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오스테오칼슘도 안 나오고 알카리성 인산분해도 안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상하네요. 저 비타민 D도 먹고 칼슘 제제도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추도 칼슘화, 경추도 석회화. 자, 오늘 그게 왜 그런지 오늘 아주 답을 정확하게 얻으셔야 여러분이 백세의 건강 골골골 하면서 백세가 아니고 유소영 아주 젊고 건강하게 백세의 건강을 가는 비결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보다 앞서서 1912년부터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육식이 몸을 산성화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이 산성화된 산을 중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육식을 하면 위산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헛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위궤양이나 장상피화생이나 지금 담즙분비가 지금 너무 과잉으로 되시는 분들 이럴 때 레벨이 깨지신 분들 잘 드시는 게 소화제, 제산제, 텀스 같은 제산제 이런 거 많이 드시죠? 이 원인이 뭐냐면 이 과잉으로 나와 있는 위산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시니까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제산제를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산제 과잉으로 위산이 분비될 때 이것을 중화시키는 주 원료가 뭐냐면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이 증세가 더 심해지겠죠. 위산 분비가 있을 때 뒤집어지는 게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칼슘이 주 원료인 텀스와 같은 약이 바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그 위산을 중화시키는 중화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위산이 왜 나오는가? 바로 고기, 계란과 같은 아미노산에는 황산기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곡물이나 콩 종류보다
무려 2배에서 5배나 더 산성식품입니다. 뭐가요? 고기나 계란, 이런 아미노산에 황산기가 많은 이 아미노산에는 곡물이나 콩보다 2배나 무려 5배 정도 더 알칼리 식품이에요? 산성식품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현재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육식이 우리 몸 안에서 소화되고 분해되면서 황산기가 만들어지고 우리 몸은 또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제산제 뭘 갖다 써요? 칼슘을 끄집어서 중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칼슘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뼈에서 나오는 것 같죠? 자, 오늘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말 뼈에서 나오는지. 자, 여기 보시면 뼈의 주요 성분이 칼슘입니다. 따라서 육식을 하게 되면 그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갈 때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서 쓰기 때문에 뼈에 구멍이 생기고 뼈가 잘 부러지고 또 골종소증, 골연화증, 골개사증과 같은 뭐 오스테오폴로시스, 오스테오네크로시스, 하여튼 뼈가 굉장히 약해지는 모든 뼈질환은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쓴다고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하셨어요. 그죠? 자, 그런가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26개의 연구에서 미국인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만큼 단백질을 매일 먹었을 때 사실 지금 서구식 식단 이제는 비단 미국인만이 아닙니다. 그죠? 한국이 암 발생률이 만만치 않죠, 지금. 예.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가 이 암에 노출되고 암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단백, 고지방,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우유, 계란, 이런 산성 음식 때문인데 이런 산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매일 소변으로 단백뇨 증상이 나가는데 소변으로 이 단백질이 빠져나가는데 칼슘이 50g이 유실된다고 보고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1.8%인 약 1kg의 뼈 칼슘을 유실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 만만치 않죠? 1kg의 뼈가 유실된다. 자, 요 왼쪽 도표를 좀 보세요. 먹는 단백질의 양과 자, 여기는 이 먹는 단백질의 양과 그다음에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 예, 단백뇨나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그 상관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자, 점점 증가할수록 소변에서 점점 증가할수록 소변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비율이 역관계입니까? 정비례합니까? 비례하죠. 예. 다시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소변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 걸 보시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왜 지금 다 칼슘 약도 먹고 있고 심지어 그리고 고기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는데 내 이 몸에 이렇게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가 의아하셨잖아요. 보니까 왜 그랬어요? 왜 소변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알칼리 음식을 드셔서? 산성 음식을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비리하게 소변에서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많이 빠져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변으로 점점 빠져나가고 유실되는 칼슘의 양은 줄어들더라 늘어나더라. 늘어나는 정비례 관계를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산성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뼈의 양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기 보니까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몸이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뼈의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 몸 전체에 2파운드의 칼슘이 저장되어 있는데 만약 매일 고기를 먹게 되면 매년 2% 정도의 칼슘이 유출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평생 너무 많은 뼈가 유실이 되겠죠. 이거 정말 이렇다면 진짜 걷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말경에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 몸을 산성화시키는 음식이 뼈를 녹여 없앤다? 그렇다면 1년에 이렇게 2% 정도의 칼슘이 유출된다? 그렇다면 나만 하는 게 없을 텐데 평생. 자, 단백질이 많은 육식과 뼈의 건강에 관한 연구들을 모두 살펴보면 결코 의심할 수 없는데
과연 이론상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다시 말하면 고기는 산성식품이고 그런 산성식품은 고기를 먹었을 때는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제산제인 칼슘을 끌어다가 사용해서 칼슘을 잃어버리는데 뼈의 주요 성분 칼슘의 유실로 골다공증도 되고 골조성증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의 도표를 보시면 프로테인 인테이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단백질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리너리 칼슘, 소변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비율이 조금 전에 도표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죠? 비례하는 거 보이십니까?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소변에서 칼슘이 배출되는 것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육식을 하면 더 많은 칼슘을 내보낸다는 사실은 이 도표를 봐도 틀림이 없는데 칼슘이 뼈로부터 왔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1년에 2%씩 빠져나간다면 평생 나만 아는 뼈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도대체 어디서 칼슘을 빼오는 걸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피일까요? 자, 뼈로부터 칼슘을 빼내 쓰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칼슘을 꺼내서 우리가 먹는 양 0.01이었는데 빠져나오는 양은 0.16이었어요. 이거 계산이 안 돼요. 그죠? 들어간 것만큼 인풋 대비 아웃풋이 비례해야 되는데 비례가 아니에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연구가 이 미스터리를 해결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사성 칼슘을 먹인 다음에 고단백 육식을 먹게 했습니다. 자, 방사성 칼슘이란 뭐냐면 칼슘 넘버 55, 그러니까 칼슘 45라고 하는 칼슘의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인산칼슘이나 초산칼슘이나 시아나칼슘들을 일컫는데요. 칼슘은 라틴어로 석회, 카스에서 유래돼서 석회화, 칼시피케이션이라는 뭐냐면 칼슘이 과도하게 침착이 돼서 몸의 조직이 졸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심장혈관에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는 이유는 혈관에, 모세혈관에 뭐가 축적이 돼서 그래요, 처음에. 이빨 안 닦으면 치아에 뭐가 껴요? 치태가 뭐예요? 플라그죠. 요 플라그가 치태가 점점 이 때가 바로바로 제거 안 하면 단단해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치석이 되죠. 이 석자가 뭐냐면 석회화의 석입니다.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때를 제때 치아도 닦지 않으면 석회화돼서 치석이 되는 것처럼 혈관에도 때가 계속 플라그가 축적이 됐는데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이 중풍이나 뇌경색이나 모야가 걸리는 거나 심장혈관이 폐색돼서 스텐트를 하거나 바이패스를 해서 심장 우회로 수술해서 이 혈관을 넓혀가지고 이 혈액이 동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나 원리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플라그가 심장에 때가 왜 껴요? 이 플라그가 무슨 음식 때문에 껴요? 산성 음식 때문에 끼죠. 소고기 기름, 돼지고기 기름, 라드 기름 이런 오리고기, 저 고기 안 먹는데요? 오리고기만 먹어요 라고 하시는 것처럼 자, 그런 기름이 그래서 지방이 범인이죠. 그래서 그 기름때들이 혈관에 끼고 뇌혈관에 끼고 심장혈관에 끼고 여러분들의 위에 끼고 간에 끼면 간암, 위에 끼면 위암, 신장에 끼면 신장결석을 비롯한 뭐가 돼요? 신장암, 간에 담석이 되면 간암. 이렇게 단단하게 석회화가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질병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이걸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칼슘화된다, 석회화된다. 전립선암 환자분들 지금 팔로우업 추적 조사하고 계시죠. 석회화되고 칼슘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적 조사하시고 유방암 환자들이 지금 계속 추적 조사하시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계속적으로 점점점 석회화돼서 단단한 돌덩어리처럼 되는 것인지. 자, 암 별거 아니죠? 암 뭐예요? 여러분들 자꾸 두려워하시는데 암 뭐예요?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암 안 걸릴까요? 어떻게 하면 암을 빨리 동면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계속 암세포 하나를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을 다 태우시냐고요. 물론 너무나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이나 항암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병원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생활습관, 식습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콜레스테롤 음식, 다시 말하면 산성 음식을 드셔서 몸에서 이 석회화가 되도록 이 칼슘화 시키고 석회화 시키면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혈관이 점점 석회화되면 혈관에 무슨 현상이 생겨요? 한방에서 많이 얘기하는 어혈이 뭉쳤네, 혈전, 피떡,
떡덩어리, 예, 피떡처럼 혈관이 뭉쳐. 처음에 오셔서 여러분들 혈액 검사해 보면 어떠세요? 혈액이 아주 적혈과 세포액이 막 다 살아있는 그냥 산소가 이 혈관 속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다 그렇게 예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여기저기 피떡이 혈전이 뭉쳐 있으세요? 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게 그냥 혈액만 봐도 이제 보이시죠? 이제는 다 보이시죠? 이겁니다. 이 혈전에 의해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는 곳마다 다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석회화를 막기 위해서 혈액 내에 있는 칼슘을 제거하기 위해서 킬레이션 요법에서 깨잖아요. 물론 킬레이션 한다고 다 제거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십견통 올 때도 석회화가 돼 있는 부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충격 주면은 깨져가지고 조금 나아지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뭐가 원인인지 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의 질병의 원인이 다 뭔지인지 아시겠죠? 뭡니까? 뭡니까?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과 반대되는 길을 가셔서 그렇다는 거 이제 답이 나오죠. 자, 그런데 재밌습니다.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사성 칼슘, 다시 말하면 방사성 동위원소 45를 먹인 다음에 고단백 육식을 먹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상대로 소변으로 유실되는 칼슘량이 많이 올랐는데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변으로 나온 여분의 칼슘, 엑스트라 칼슘이 방사성 칼슘일까요? 아니면 방사성이 아닌 칼슘일까요? 자, 놀랍게도 여분으로 나온 소변으로 나온 칼슘은 방사성 칼슘이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였어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소변으로부터 나온 여분의 칼슘은 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은 음식, 동물성 단백질, 과잉 단백질, 먹은 음식으로부터 나온 칼슘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자, 저들이 방사성 칼슘을 먹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소변에 여분으로 나온 칼슘은 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들이 먹은 음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뜻인데요. 자,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은 단백질이 칼슘 흡수를, 자, 여기 보니까 단백질을 계속 이렇게 과잉으로 먹었더니 19%에서 26%, 18.4에서 26%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이 여분의 칼슘이 피에 많이 있게 되니까 혈중에서 신장에 와! 이 많은 엑스트라 칼슘을, 이 여분의 칼슘을 어디다 갖다 치워야 되지? 이 쓰레기가 갑자기 생기니까. 자, 그러니까 이 신장이 이 쓰레기를 다 어디다가 버리게 될까요? 이 요산 수치가 이렇게 높아질 때, 소변, 산의 수치가 이렇게 높아질 때, 요산 수치가 높아질 때 왜 높아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요산 수치가 왜 높아지나요? 산성식품,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니까, 동물성 지방을 먹으니까. 신장이 막 지금 주인님, 도대체 이만한 엑스트라 칼슘을 어디다가 처리할까요? 여러분 어디다 버려야 돼요? 피? 어디다 버려요? 예, 이게 요산입니다. 요산 수치. 재밌죠? 자, 42%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었는데 소변에서는 1.66 mmOL 중에 1.54 mmOL이 올랐기 때문에 소변 중에 나오는 칼슘량의 93%가 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섭취한 단백질이 많은 고기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납니다. 자, 우리는 왜 단백질 섭취가 칼슘 유실을 높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에 오시면 거의 다 100명 중에 99.9명은 그분은 다 뭐냐면 칼슘이 유실이 돼요. 칼슘이 모자라서 빠져나가면 중간 수치에서 레벨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칼슘은 과잉인데 요산 수치가 높아가지고 칼슘이 빠져나가는 분들이 여러분 거의 다예요. 지금 죄송하지만 한 분도 안 빼고 다예요. 자, 요산 수치가 왜 높아지는지 이제 아셨죠? 소변 중에 요산 수치가 왜 높아지는지. 왜요? 알칼리 음식 드셔서 그렇죠? 네. 그래서 산성 음식을 제한했더니 요산 수치가 자꾸 빠져나가요. 2주, 3주 되니까 요산 수치 단백뇨가 정상적으로 자리 오잖아요. 이제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원리 아시겠어요? 네. 이제 그러면 매주 검사하실 때마다 도표를 좀 보세요. 요산 수치가 빠졌네? 단백뇨가 줄어들었네? 소변에서 더 이상 거품이 안 나네? 과학입니다. 자, 우리는 왜 단백질 섭취가 칼슘 유실을 높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위가 위산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자극을 받아서 칼슘이 잘 녹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 고단백, 고지방,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칼슘은 더 많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죠? 요산 수치가 더 올라가게 되고. 자,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 고동물성 단백질을 먹은 사람에게, 야, 그러면은 그 동물성 단백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니까 위산 수치가 높아지니까 이 위산을 중화시키는 알카리염을 따로 먹이면 중화시킬 산이 없어지니까 칼슘이 더 이상 안 빠져나가겠지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카리염을 먹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중화시킬 산이 없는데 칼슘 유실이 없어졌을까요? 여전할까요? 추측해 보세요. 자, 참 재밌습니다. 위산을 중화시키는 알카리염을 먹였더니 중화시킬 산이 없으니까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산이 중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으로 요산 수치가 높아서 계속 칼슘은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자, 육식을 하면 몸이 산성화되고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칼슘을 유실시키게 한다는 학설이 드디어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우리 몸이 뼈에서 산성을 중화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산성을 중화시킬까요? 자, 여기 또 아이러니하죠. 자, 여기 보시면 알칼리 음식이 우리의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토마토스, 샐러리, 치커리. 자,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노화가 되고 지금 막 여러분들이 항암하시고 방사선하고 암 때문에 뭐 굉장히 마음고생들 하시고 그래서 노화가 얼마나 많이 지금 콜라겐 수치가 그냥 막 저기 눈도 막 늘어주시고 노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시는지 모르는데, 자, 노화가 진행된다는 건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산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소영으로 언제까지나 백세 건강하시려면 골골골골 말고, 예, 아주 건강하게 젊게 건강하시려면 뭘 건강하게 하시면 튼튼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신장 기능이 튼튼하면 노화가 빨리 진행 안 되겠죠. 산성화가 안 되니까, 요산 수치가 높지 않으니까 단백뇨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겠죠. 빌리루빈 농도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늙어가면서 근육량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연결돼 있죠, 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노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피가 산성으로 변하게 되는 하이드로젠이 상승하는 것. 노화가 되면 될수록 피가 점점 산성화되는 하이드로겐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결론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성적으로 먹는 음식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장이 점점 산성화가 돼서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셔서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남성분들이 다 염려하세요. 내 피 같은 살이 빠지니까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체중도 빠지니까 노화되는 것 같고 늙는 것 같고 암은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자존심 상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보이십니까? 서서히 대사성 산성화가 돼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근육은 이에 적응해서 근육량이 소모가 되고 근육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간이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글루타민을 만들어서 몸에 넘쳐나는 산을 처리하는 암모니아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자, 이분이 젊으신 것 같으세요? 좀 연세가 드신 것 같으세요? 적어도 50대 이상은 돼 보이죠? 자, 그런데 자, 65세 이상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알카리성 음식인 주로, 산성 음식은 주로 어떤 음식이죠? 육식이 많죠. 알카리 음식은요? 주로 채식이죠. 채식을 먹는 사람들은 배배 꼬이고 근육이 없을 것 같으시죠? 뽀빠이 아저씨가 뭘 먹으면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깁니까? 시금치 2부에 보겠습니다. 뽀빠이 아저씨 채식해서 이 근육이 불룩불룩 해가지고 올리브 구하러 가는 겁니다. 자, 이거 보니까 채식을 먹는 사람들이 근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분 지금 채식하는 분이에요.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나 다 보십시오. 죄다 최고의 마라토너들 보시거나 올림픽 선수들 보시면 자기 몸을 최고의 건강 상태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8.11 요법을 많이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80%는 뭐가? 천연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그리고 복합탄수화물 비율, 10%는 단백질, 10%는 지방질. 이겁니다. 자, 근육량이 전혀 채식을 했는데 근육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볼록볼록 뽀빠이 아저씨처럼 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몸을 알카리성으로 만드는 칼륨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일반 이 표준 식사, 이 동물성 식사를 많이 하는 분들의 몸에 일어나는 산성화를 이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식을 하면 할수록 몸이 산성화된 것을
어디에서 이 칼슘을 빼내요? 여기 보니까 뼈에서 빼낼까요? 피에서 뺄까요? 자, 어디서 빼요? 자, 그래서 근육질로 뽀빠이 아저씨로 계시려면 어떤 음식 드시면 돼요? 풀뿌리 드시면 될까요? 고기 드시면 근육질로 사실 수 있을까요? 풀뿌리? 자, 근육에서 빼어내서 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결론적으로 신장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고 요산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소변으로 단백뇨가 다 빠져나가고 이 겉만 허당이신 분들 다 뭐냐면 산성 음식 때문에 노화가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재미없으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명랑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라고.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절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뼈에서 빼내오는 게 아니라 근육에서 빼오기 때문에 채식을 하면 근육량이 없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잘 새기셔서 이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산성 음식을 드시면 될까요? 알칼리성 음식을 드시면 될까요? 좋습니다. 예, 오늘 공부 잘하셨습니다.